자, 지금 시간이 2023년 5월 21일 일요일 오후 10시 37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자, 야간 선물은 0.45포인트 내려서 334.30입니다. 분기봉부터 볼게요. 네, 분기봉은 다시 이제 335분까지 왔죠. 참, 요 박스 안에서 진짜, 지금 4월이 시작된 지가 벌써 50일 정도 됐잖아요. 50일. 4월 1일, 5월 21일이니까 50일 정도 된 건데 50일 동안에 여기 322에서 335, 13포인트 박스 안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시간만 계속 때우는 거죠. 무리하게 올라가다가 얻어맞으면 내려가야 되고, 그죠? 그렇다고 미리 아래로 내려갔다가 못 올라오면은 쏟아지는 구조니까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계속 시간만 미친 듯이 때우고 있는 거예요. 7거래일 남았습니다. 월봉은 위에서 누르는 힘이 없어요. 이건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위에서 누르는 게 없다. 지금 상태는. 현재 고가가 335.77이죠. 335.77. 근데 여길 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태는. 단 하단선은 324.58. 그죠? 요 아래는 매수 영역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 영역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솔직히 할 게 없는 거고요. 주봉. 이 상태에서 지금 0.45 빼야 되잖아요. 0.45를 뺀다. 그러면 300 잠깐만요. 334.23에서 0.45를 빼면 333.78입니다. 333.78. 그러면 여기도 3.78을 넣어봐야겠죠. 뭐 아무 내용 없어요. 자, 내용 없죠. 상단선의 위치는 T5니까 335.16 16이고 여기까지 가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전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면 고가를 넘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이거 뭐 고가 못 넘겠어요, 이만큼을. 그러니까 고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별 이슈는 없어 보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월봉도 상단선이 없고, 주봉은 전고점을 막을 의지가 떨어지고 외국인은 선물을 매수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면 전고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이제 5월에 4월 전고점을 넘어서 전고점을 넘은 다음에 다시 내려오느냐 마느냐 이제 그 부분이 관건이겠죠. 하단선의 위치는 324.37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는 월봉의 하단선 위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봉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월봉의 하단선 말고는 매수할 자리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가능해. 근데 매수는 안 돼.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올라가면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일구간이 4개가 있어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음봉 나면 하락 시작이란 뜻이에요. 다음 주에 음봉이 나면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거면 계속 양봉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음봉 그리면 월봉도 윗꼬리가 생긴다는 얘기고, 주봉은 이제 고가 투자 심리도 저가 투자 심리도가 다 올랐다가 밑으로 꺾이는 거고, 그 다음에 종가는 지금 상승했잖아요. 종가는 상승에는 다음 주부터 일구간이에요. 5주 연속. 그러니까 이게 한 달치란 말이에요. 지금 6월 한 달 동안의 일구간만 이기 때문에 고가를 낮추거나 저가를 낮추거나 종가를 낮추면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거의 구조적으로는 꼭지까지 다 온 거고,
더군다나 이건 지금 상단선만 있지 하단선이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월봉의 하단선을 제외하고는 매수 전략을 고려할 수 없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 뭐냐면 보통 이제 상승할 때는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아래로.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 거래량은 밑으로 내려갔죠. 자. 이제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고요. 예, 거래량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은 내려오고 주가는 올라갔다고요. 이런 형태를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도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거래량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5주 동안에 2주 3주는 0이고 2주는 1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주랑 그 다음 주는 상승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예, 확률이 더 높다고요.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매수자에게 유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하려면 거래량이 적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적게. 이번 주보다 거래량이 적게 나와야 된다는 거는 감안하시고 보세요. 그러니까 주가는 상승하고 거래량이 감소해야 상방이 좋은 거지.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별로 좋은 모양새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하다가 만약에 종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상당히 상승에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일봉은 이격을 벗어났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한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333.04.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상승을 도모한다 그러면 332.94까지는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건 이격을 벗어났기 때문에 매수자는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제 입장에서는 이건 매수자가 손대기 어려운 형태예요. 이건 매수자가 손대기 어렵다. 만약에 지금 뭐 금요일날 끝난 건 사실 별 이슈는 없다고 봐요. 그냥 끝낸 거죠. 근데 금요일날의 최대 이슈는 그 협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결렬됐거든요. 결렬이 아니냐? 중지.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가기 전에 결렬이 됐고 결렬이 된 상태에서 이제 립 서비스를 날렸잖아요. 뭐 이거 디폴트 안 날 거다. 걱정 마라. 협상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틀 동안 쳐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틀 동안 쳐올린 거, 이거 이틀 동안 올린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진행된 게 없어요. 근데 금요일 종가로는 반영된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갭이 실제로 요만큼만 내릴 거냐? 내일 아침에도 제가 봤을 때는 별다른 이슈 없을 것 같거든요. 협상을 뭐 재개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면 사실 뭐 월요일 아침 당장 뭔 일이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0.45포인트 하락은 단순히 야간 선물을 반영한 거고 실제로 지금 협상 결렬에 따른 협상 중지에 따른 뭐 선물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위치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정도 갭으로 떨어질 자리는 아니고 조금 더 갭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간 선물로 제가 설명을 하지만 예상보다는 개파락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요. 만약에 금요일 저가가 깨졌다 그러면 매수는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금요일 저가가 깨지면 매수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까 주봉과 월봉의 구조를 설명드렸잖아요. 주봉의 매수가와 월봉의 매수가는 똑같아. 320대 24대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334잖아요. 334, 333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매수 가격은 10% 아래에 있다고. 그러니까 일봉은 저가를 지킬 때는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저가를 붕괴하면 매수할 수 없다라는 거를 딱 머리에
예, 입력해 두시고 지금은 그냥 가격적으로 과하기 때문에 예, 매수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선물로 넘어갈게요. 자, 월봉. 예, 월봉 뭐 그쵸? 예. 그 다음에 주봉도 해봐야죠. 334.30. 자, 매수가 여기 있어요. 여기. 네, 323.94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에 매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봉 이상에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네. 많이 떨어져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매수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할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되고 335.35 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데 갭이 어느 정도로 시작할 거냐. 이대로 시작하면 매도는 제가 보기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여기까지는 336.56까지는 일단 예, 올라가야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매수는 아니다. 그리고 일봉에서 지금 이격을 다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과해. 지금 이 자체는 굉장히 과한 상태예요. 이렇게 과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콜이 비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콜이 비싸다고. 그럼 콜을 죽여야지. 그래서 개인이 콜을 매수했고 외국인이 콜 매도를 쳤잖아요. 과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콜을 죽이기 위해서 뭔가 행위가 나오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 이건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대부분 매도 사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매수가가 333.18 정도 되는데 전봉 저가를 지키면 매수지만 개파락이 많이 나와서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는 포기하라는 거예요. 주봉, 월봉의 매수가는 320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볼 게 있나? 잠깐만요. 네, 여기서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의 3일봉을 보여드릴게요. 이왕에 보는 거 3일봉을 보자고요. 3날. 자, 3일봉이고 이게 지금 5월 18일이니까 5월 18, 19 아니 하루 더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미래로 볼 게 아니라 과거로 봐야 됩니다. 3날. 예. 자, 이게 지금 23일이면 18, 20일, 21일, 19일이 금요일이었죠. 20일이 토요일, 21일이 일요일. 그러니까 5월 19일, 18. 그러니까 18, 19, 22. 근데 23일이 봉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는 한 이 정도까지예요. 그죠? 336.52.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이상은 오버슈팅인 거죠. 그러면 그 이상은 예, 매도할 만한 자리인 거죠.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336.52라는 수치를 이걸 주봉으로 바꿔보면요. 주봉으로 바꾸면 예, 이게 딱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잖아요. 예?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니까 이 위치를 대부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한 상승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반대로 과한 상승이 나와도 끌어내릴 가능성은 있다. 예, 적어도 336.52 이상에서는 예, 과한 슈팅을 하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하단선이 발달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하단선이 발달이 안 돼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려면 하단선을 계속 이용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하단선이 없고 상단선만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단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잖아요. 예, 그냥 등가로 했을 때 하단선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예, 그죠? 여기에요. 324.16 정도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등가로 그냥 퉁쳐서 봤을 때. 근데 이걸 월봉으로 보시면 월봉의 하단선이 어디 있냐? 월봉은 당일봉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이거 월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월봉의 하단선도 그 부근에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주봉의 하단선과 그죠? 월봉의 하단선을 비교해 보시면 주봉과 월봉의 하단선이 거의 동일하잖아요. 잘 보세요. 그죠? 별 차이 없잖아.
자, 다시요. 이게 월봉이고, 월봉의 하단선이고, 네, 요게 주봉의 하단선이에요. 그러면 그 위는 홀딩이잖아. 네, 그 위는 다 홀딩 영역입니다. 이렇게 홀딩. 네, 홀딩 영역인 거예요. 그 윗공간은 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더라도 그냥 매수한 사람은 홀딩을 하시면 되고, 예, 324 라인 아래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일봉이 저가를 지킬 때만 매수 전략을 가져가고, 월봉이 저가를 붕괴하게 되면, 월봉이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게 되면 주봉은 324대, 월봉도 324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뭔가 안 좋은 사건이 뜨면 저는 월봉이 324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럼 얘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봉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잘못돼서 주봉의 하단선까지 내려온다라는 거는 월봉이 음봉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남은 시간이 3일이에요. 아니다, 2일이에요, 2일. 왜냐면 29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휴일이야. 그러면 이제 2일이 남는데 2일 동안에 이 아래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갔다고 쳐요. 저는 제가 바라는 봉은 이런 봉인데, 이런 봉이 나왔다고 쳐보세요. 그럼 봉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남은 이틀 동안 요렇게만 내려주면 이게 더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봉은 상승을 잠식하는 봉이에요. 그래서 주봉은 매수할 수 없는 거고, 일봉의 전봉 저가만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바이든하고 그다음에 그 메카시 하원의장 그분이 뭐 만나서 뭔가 싸바싸바 해가지고 언론에 뭔가 공개를 하는 시점이 언제냐? 예?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시점이 늦게 나오면은 상승분을 좀 늦게 반영할 거고, 일찍 터트리면 또 미국 선물이 먼저 날뛰겠죠. 예,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연봉 구조에 대해서도 커뮤니티에 올렸고, 그 다음에 고포스의 구조에 대해서도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고포스를 보는지, 제가 왜 하방론자인지, 왜 상승이 와도 가만히 있는지, 예, 그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저는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고, 예, 뭐 무시하실 분은 무시하셔도 되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알아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